노년의 소비는 필수 소비거든요. 소비를 참을 수 있는 소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1년에 한 만 원에서 만 원 정도. 60세가 넘어가면 그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60세가 넘어가서도 자기의 어떤 자산 소득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경제와 관련된 글도 쓰고 경제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5세부터는 뭔가 이제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과거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벌었던 그 소득의 차이가 있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수익이 오면은 이것으로부터 그 발생하는 편차가 노동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10년간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식은 6%였고요. 서울 아파트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 2.5%, 임금은 연평균 3.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가지고는 임금은 3.4%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1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또 주식은 6%, 주식은 임금의 한 2배 정도 되고, 임금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되고, 예금은 물론 임금보다 낮습니다만은, 주식하고 서울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점점 줄어들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65세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인생의 격차가 벌어진다,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생활비가 연간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나 어떤 작은 일자리를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되면 자산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도 팔아야 되고 주식도 팔아야 되고, 그러면은 좋은 시기에 팔 수가 없어요. 정말 모자라고 정말 필요해서 팔 때는 급하게 팔아야 되거든요. 급하게 팔면은 결국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으면 자산을 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처분할 수 있고, 처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노년의 소비는 필수 소비거든요. 소비를 참을 수 있는 소비가 아니에요.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고, 뭐를 갖다 계속 또 규칙적으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쉼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 그건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비는 안 할 수가 없는 소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을 때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소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65세부터 인생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더라도 꾸준한 어떤 현금 흐름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차이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벌어들이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 소득인데, 소득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불평등도가,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양극화가 비교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간의 차이가 크면, 아까 자산과 마찬가지로 불평등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9세, 40대의 경우에는 1,400만 원, 그리고 30대는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60세가 넘어가면 이 중위 소득하고 평균 소득하고의 차이가 1,700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전 연령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60대가 가면은 오히려 이제 소득 간의 불평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의 어떤 양극화, 노년의 빈곤 문제는
극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노년에 자기가 이제 빈곤 계층으로 떨어졌을 때는 본인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투자를 통해서 저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방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절박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노년의 양극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는 그 속도를 정부가 좀 늦춰주게 되면 어느 정도 필수 소비를 할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식의 어떤 투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늦춰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이 갑자기 이렇게 빈곤하게 되는 상황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또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면 누군가 또 그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생활의 어떤 양극화, 아까 이제 중산층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중산층의 어떤 생활이 굉장히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막 불공정 행위 이런 거 많거든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정보라든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일부분이 많이 독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막아서 조금 더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젊었을 때 중산층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 노인으로 가서도 중산층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실업률의 2배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부터 영끌, 비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젊었을 때 자기가 어떤 충분하게 노년 생활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노인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버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젊고 체력도 있고 뭐 열심히 또 뭐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그 버티는 그 힘 자체가 노인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문제를 해결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확실하게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도 결국 노인 대책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1년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 소비라는 거는 뭐 그 먹고, 뭐 입고,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뭐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은 한 적어도 한 2,000만 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조금 더 소비를 하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그럼 뭐 다다익선이겠죠. 그 정도 소비는 일단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노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양극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 양극화가 결과적으로 노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 노인의 양극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망을 좀 건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 사람들은 즐거움, 효용을 얻는 것이 돈이 아니라 소비에서 효용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뭐 1억 원이 있는데 연간 5천만 원 쓰고 5천만 원은 그냥 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자기는 한 7천만 원 정도 버는데 연간 6천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만족감이 높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버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높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만족감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 중에서 얼마를 소비하느냐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소비하는 부분은 다는 아닐 거거든요. 정말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려고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어떤 욕망도 컨트롤하고 사회 제도도 만들어가면 뭔가 조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AI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AI가 노년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노인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AI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AI를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AI를 통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런 노인 생활, 노년 생활, 그 다음에 어떤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소득은 벌 때가 있고 못 벌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소득은. 그렇지만 소비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장시간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생 돈만 벌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소득보다는 소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일과 어떤 휴식의 어떤 균형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좀 바꾼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 노년 생활의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자기의 노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자기 노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자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우리 애는 또 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럼 자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고민 자체가 굉장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한히 사는 사람을 가정을 해요. 무한히 그냥 계속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 왜냐? 자식이 또 그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무한히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혼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저희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늙고 모든 사람이 노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 생활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고민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의 그 부가 더 늘어나고 이 부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분배가 된다 그러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린 말씀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